네, 주식 투자 성공 비법과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 공시 나온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은 총 4가지인데요. 넥스틴, JT, 한라, ISC 이렇게 공시가 떴습니다. 넥스틴은 저희 시간에도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또 다른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 JT 같은 경우 150억 규모의 SK하이닉스 공급 계약 소식, 그리고 한라도 주거형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 소식, ISC 같은 경우 호실적에 대한 내용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넥스틴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180억 원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꽤 큽니다. 2% 가까이 되는데 이 공급 계약을 좀 따냈고요. 이 회사가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도 좀 공급을 하지만 저번 3월 30일 날 그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그 파운드리 회사로 알려져 있는 SMIC에 113억짜리 이제 공급을 했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공급 계약이 좀 떴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산 장비를 구매하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산 장비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바이든 뭐 행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산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넥스틴이 수혜를 받고 있고, 왜 넥스틴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KLA라는 이제 계측 장비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넥스틴이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제로 지금 중국에서 좀 이 기업의 어떤 이제 검사 장비를 좀 채택한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측 장비라는 웨이퍼에서, 그러니까 이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이게 선을 그려서 이제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 회로가 제대로 좀 그려지고 있는지, 그 패턴 같은 거 이제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를 이제 결함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고가의 좀 장비이기도 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는 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좀 약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또 이런 그 수주 공시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눌러줄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업을 찾으실 때 되게 막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전자공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내가 몰랐던 기업이, 예를 들면 넥스틴이 딱 공시가 떴는데 SMIC가 뭐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업 보고서도 보고 기사 보고서 검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는 것도 투자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공시, 특히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는 것들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틴 이렇게 잇따른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는 종목인데 지금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접근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더불어서 종목 공시가 나오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JT 역시나 꽤나 큰 규모의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150억 규모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23%.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을 했고, 요새 하이닉스 공급 계약 소식이 되게 많은 지금 상황이죠. 요새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그만큼 하이닉스가 좀 투자를 조금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좀 하고 있고, 뭘 하는 회사냐면 이 버닌 소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버닌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그 고온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서도 반도체가 이런 고열에도 좀 취약한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버닌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버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버닌 소터라고 하는데, 이 버닌 소터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아니면 뭐 생산이 늘어날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엔 또 레이저 설비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검사 장비들은 DDR5 또 수혜줍니다. 이게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당연히 물량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고 이런 수주 공시를 좀 밑바탕으로 한다면 올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올해 이제 추정치는 없어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 PER이 6.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 치고는 너무나 저렴한 거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T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라 볼 텐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건설주들이 대선 직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주가가 좀 시들시들하거든요. 네. 근데 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들렸으니까 좀 반등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건설업종이 이게 보면은 다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개별 기업 혼자 가는 경우는 좀 요새 드물고 어떤 이제 뭐 대장주가 좀 치고 가면 따라가고 또 무너지면 같이 빠지는 흐름인데 지금 왜 이렇게 건설주들이 약하냐면 원가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 재고가 좀 바닥이 나가지고 시멘트 없으면 이게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 비용을 다 건설사가 또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이거 실적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돼서 한번 올랐는데 그 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원자재 조달에 대한 이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까지 좀 건설주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 이제는 좀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건설업에 대한 이제 큐라 그러죠. 수량 증가, 공급 증가는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 기조는 원자재 가격과 상관없이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다음 달에 이제 들어서겠지만 기조 자체가 이제 공급 쪽을 풀어주고 규제를 어쨌든 완화시키는 쪽이니까 지금보다는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이럴 때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한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공시를 한두 번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마 그 5년 만에 자체 사업 좀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ER이 지금 2.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너무나 장기간 눌려 있었는데 아직도 좀 싸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한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ISC 볼 텐데 지금 호실적을 내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좀 많이 네. 올랐으니까 부담은 되지만 이런 기업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개별 기업마다. 근데 ISC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이제 테스트 부품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줄은 사실 뭐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40%면 엄청난 거고요. 이게 그 경쟁사 리노고 외에는 가장 좀 높은 수치라고 좀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성장성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경제적 혜자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 이제 반도체를 다 만들고 이제 패키징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패키징을 했다는 게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더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켓에 끼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고무 소켓이에요. 그래서 고무로 된 재질 그 안에 이제 홈을 파가지고 이 패키징된 이제 반도체를 거기다 꼽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핀을 꽂아요. 이 핀 같은 걸 꽂아서 하는 거고 양사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ISC는 이제 고무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프로웨일이라는 그 회사 하나를 좀 인수해가지고 경쟁사가 하고 있는 모델까지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1분기에 너무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퍼포먼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선정하실 때도 앞으로 1분기 실적 나오는 기업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경쟁사 리노공업 PER이 23배인데 동사가 12.5배밖에 안 돼요. 지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한 15배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뭐 나와준다면 어쨌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거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ISC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미사님이 고른 리포트 통해서 오늘의 픽 종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한 데 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수입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쪽으로 좀 보자라고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월요일 날 네. 보고서를 쭉 보고 있었는데 너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뭐냐면 네. 이게 당장 끝날 아이디어가 아니라 몇 년은 갈 그 투자 아이디어 같아서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이게 이제 유진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LNG 인프라 이게 뭐냐면 지금 석탄은 그 화석 연료인데 너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천연가스도 물론 배출은 있지만 석탄에 비할 바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탈탄소로 가기 위해선 뭐 원전을 하건 아니면 천연가스를 쓰건 신재생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석탄에서 이거를 바꿔주긴 해야 돼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까지 가는 길은 또 너무나 먼 상황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천연가스 쪽으로 좀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천연가스마저도 좀 러시아 비중이 높잖아요. 유럽은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여기가 또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랑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유럽의 이제 당면 과제는 천연가스를 도대체 어디서 수급을 받을 거냐. 근데 카타르도 있다고 하는데 이 중동 쪽에서 생산되는 거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 쪽에 계약이 많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 여기 운반 선박,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죠. 이쪽 배들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지금 항해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은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내륙 쪽에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추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의 그 해안 쪽에 있는 LNG 플랜트에다가 이거를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LNG 선박에 태워서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 관광업체를 한번 좀 우리가 보자. 이 관광이 그냥 단지 뭐 에너지 가격이 등락 아니면 미국의 설비 투자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좀 큰 사이클이 한번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LNG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야 된대요. 굉장히 저온에 강한. LNG가 그거잖아요. 액화 천연가스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영하 160도까지 얼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액체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온에 강한 그런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있죠. 바로 이제 세아제강. 예, 그래서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에 대해서 뭐 지주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 한번 그 사업 보고서도 좀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무엇보다 퍼가 지금 3배밖에 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또 저렴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찾아보시고 직접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NG 선박용 강관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서 세아제강 지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2월 28일 공시 특징주로 소개해 주셨던 세방전지 최고가 기준으로 18.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2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시로 자사주 매입했다고 아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 100억 원 정도.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주식 매입에 너무 인색해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세방전지도 당시 주가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고 올해 아마 실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팩 있죠. 원래 현대모비스가 이 배터리를 받아다가 이제 배터리팩을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현대차 이제 뭐 아니면 기아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해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배터리팩 같은 경우 이제 이원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세방전지가 물량을 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그쪽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또 저평가주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과 모멘텀이 좀 잘 결합된 그런 기업이니까 꾸준히 좀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 또 단기에 워낙 또 갑자기 올랐는데 최근 이틀간 급등한 이유는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딱히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쫓아가진 마시고 지금은 좀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보유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또 저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또 이 주식시장의 BTS 여미사님께서 가시는 걸 너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네. 아예 가시는 게 아니다. 저희와 네네. 또 약속을 해서 MTN을 결국엔 컴백을 다시 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만큼 네.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해주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저희 기록으로 한번 남겨야겠습니다. 네, 그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그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 뭐 잠깐 코멘트 해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도 비가 오는데. 지금 주식시장에도 비가 엄청 내리는데 좀 어부가 좀 되자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풍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배도 좀 손질도 하고
예, 낚싯대도 손질하고 결국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폭풍우가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뭐 폭풍우가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젠가 없어질 날을 대비해서 제가 뭐 전자공시도 몇 개 소개해드렸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기업을 좀 잘 선정을 미리 해놓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만 이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으면 뭐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황보다는 어쨌든 기업, 그러니까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조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쉬려고요. 네.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여름까지만 조금 이제 약간 좀 충전 시간 갖고 제가 뭐 약속은 했으니까 가을에 복귀는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좀 연락을 드리고 이 시간에 네. 나올 테니까 네, 아무튼 그건 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열심히 또 어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계절 바뀌기 전에 5월쯤에는 다시 한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